성금선박에 오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이제 예. 설날 얼마 남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새해 인사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말이죠. 설 연휴 이후입니다. 네. 설 연휴 이후이기 때문에 잘 쓰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홋카이도 다녀오셨고. 네, 홋카이도. 홋카이도 말고 홋카이도. 홋카이도? 어디 뭐 미투가 있어요? 모조품이 있나 보지? 홋카이도 가면은 훅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언제 쫓겨 겁니까? 왜 좀 주스 먹어주면 안 돼? 형님, 못 받겠어요, 그런 거. 아, 진짜. 우리 선대인 너무하다. 소장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뭐 고향 갔다 왔죠. 뭐. 고향. 고향이요? 경산. 경산. 경산이세요? 아. 요즘 그때쯤 갔다 요즘 왔을걸? 대체로 문제 많은 동네 그 언저리 예, 아니야? 아니. 그 예천은 좀 멀어요. 예천, 영주. 멀어. 거기가 멀어요. 경북이 북부고, 예. 아니 저 경북 북부고, 우리는 더 골 때리는 최경한 지역구. 예, 경제부총리 아닙니다. 예, 동대구역에서 아니, 이름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나오네요. 예. 이 동대구역에서 제가 아니 근데 할복을 숨쉰 채로 밝히는. 숨 잘 쉬고 계시잖아요, 그분에. 그 안쪽에서. 예. 예. 아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갈 계획이세요, 김용민 씨? 저는 이제 집에서 아내하고 스캔들 만들 계획. 아내하고 스캔들 만들었습니다. 예. 아내분께서 스캔들이 안 나올까봐 예. 무시한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죽기 전에 유명 여성 연예인과 스캔들이 한번 하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캔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스캔들? 섹스 스캔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해야 그걸 되겠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쓰게 만들어요. 그 섹스 스캔들이 나가지고 불가능한 얘기네. 저 죽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저희 마누라의 마인드입니다. 이 마누라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을 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캔들이 남으로써 아내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게 제 생의 소원. 아니 유명 연예인의 선은 네. 어디까지입니까? 뭐 개구먼 뭐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뭐 좀 배우 쪽입니까? 기왕이면 아니 김용민 저 친구가 야, 저는 능력 있네 이 친구. 그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 거기까지 나오도록. 예. 이름은 얘기 못 그럼 하겠네. 뭐 탤런트면 어느 정도 급을 이야기하나요?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얘기하면 형님. 고소당해. 뭐 김부선 나왔어. 저는 이야기에서 이제부터 빠지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이제 구정전에 아주 빅 사건들이 좀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설 연휴를 다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설 연휴 내내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 네네. 법정 구속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 논란도 한번 짚어보고 그 전에 우리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예천의 지역구가 있는 이 의원의 또 이런 여러 논란들 네네. 또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게 그 얘기부터 하면 김현정 뉴스쇼에 미국 현지에서 가이드로 일하시는 재미 교포가 우리 오늘 녹화하는 날 아침에 출연을 해서 통화가 됐어요. 오, 예. 인터뷰를 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예천 군의원 논란도 있고, 근데 아마 이제 뭐 제보를 받았겠지. 녹화 뉴스나 CBS에서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인터뷰를 연결해가지고. 근데 이게 현직 의원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방송 듣고 깜짝 놀란 거지. 그렇지. 지금 20대 국회의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경북이 지역구인 시의원. 경북이 지역구인 시의원이 몇 명 안 되는 거죠. 세 명. 우선 경산 지역구인 최경환도 들어가네 진짜. 그리고 근데 거기 구속돼 있으니까 예. 지금. 아니 근데 2016년 그렇지, 16년 얘기니까. 그때는 또 나름대로 또 잘 나가던데요. 그리고 이제 장석춘 의원이라고. 장도 씨군요. CHANG로 하면은 뭐 장 맞죠? 예. J가 아니라. C로 쓰나. 아니 근데 JA로 JANG로 되게 쓰는데 뭐 여하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최교일. 최교일인데. 확률이 3분의 1이었는데 네. 오후 되니까 보도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후 보도 나오기 전에 이미 최교일이가 2016년 가을에 미국 간 다녀왔군요. 그런 흔적이 나왔어요. 그 일정표가 나왔어. 그럼 뭐 이거 뭐 짜롭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최교일 얘기는 스트립바는 아니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난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트릿바는 아니라는 얘기는 그 왜 미국에서는 랩댄스라고 해가지고 그 왜 여자분에게 이렇게 $1씩 이렇게 주면은 무릎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춘이나 이런 거 불법인데 그런 문화는 합법인데 이제 그런 데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봉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춤추는데. 아니 근데 오늘 그 인터뷰하신 가이드 얘기는
딴 사람도 아니고 콕 찍어서 그 최교일이 압박을 해왔다. 가자고 저녁 식사 이후에. 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래서 이제 거길 데려가서 한 2-3시간 있다가 다시 나오길래 호텔로 이렇게 안내하고 갔다. 근데 이제 그 의원이 그 자리를 주도했고 $1씩 바꿔가지고 그 스트릿 댄서들한테 그럼 정확하게 그겁니다. 댄서들한테 뭐 이렇게 꽂아주거나 이렇게 하라고 이걸 주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자기는 가는지 안 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오늘 또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기자들이 갔냐고 막 공격적으로 물어보니까 아니 뭐 술집 같은 데를 갔는데 옆에 무희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같기도. 그럴 수도 있겠다. 간 거지 뭐. 네, 그래요. 근데 이자들이 이게 총 그 일행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영주군 예산으로 간 것 같아요. 영주군 예산? 영주도 그 지역군가요? 그렇죠. 영주, 문경, 예천.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예산도 별로 없는데. 잘 사는 데 아니에요? 가난한데. 잘 사는 동네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그 지역구 일로 간 것 같아요. 공무원도 거기에 좀 포함이 돼 있고 자기 보좌관도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추접하게 무슨 짓입니까? 미국까지 가가지고. 예천군 의회 의원들도 가가지고 접대부를 불러라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가이드한테. 자기 돈으로 보도만 갔으면 불러달라. 뭐 자기 돈으로 갔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여행 가서 그런데 뭐 구경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게 세금으로 간 돈 아닙니까? 예. 이건 분노에도 마땅하죠. 예, 국민들이. 그 최교일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들어놓고 있어요. 예,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적폐 검사. 예. 최교일 형 아주 잘 걸렸네. 예. 근데 이제 뭐 저거 뭐 잘 걸렸네라고 까지는 뭐, 예. 계속 저런 식으로 너무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발뺌하겠지만 뭐 목격자가 있잖아. 안내해준 사람이 있고.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목격자죠. 뭐. 그러니까 빨리 저거는 잘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에 저 상응하는 그런 저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지 저렇게 그냥 뻗대고 이러다가 더 크게 당해요. 만약에 여당 의원이 그랬으면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숙은 너무 좀 약하지 않나요? 사퇴해야 돼? 그건 사퇴해야지 그 정도면은. 사퇴하는 아니 세금 갖고 가서 씨발 스트릿쇼를 봤는데. 사퇴하는 걸로 합의. 그러니까. 아니 근데 평소에 그 꼬리편 붙을 겁니다. 랩댄스 의원이라고. 예, 약간 뭐 그런 스트립 얘기 최지 스트립 최. 스트릿. 이게 어쨌거나 지난번 예천군 사건도 그렇고 여기 지금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이면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까 더 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감시의 눈들이 어찌 보면 되게 뭐 전 세계에 산정이 있는 거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밖에 나간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해외 정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다 출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현직원일 때 어떠셨어요? 직접 가봤지만 가보시면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남극에도 있다고 봐야죠. 눈이 있죠. 예. 때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함부로 언행을 하다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바로 인터넷에 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의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상 출장을 나와서 골프도 막 치고 그랬대. 근데 이제 19대 국회 들어와서는 그런 건 없어졌더라고. 그 이전에 이제 뭐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골프 치고 이러다가 몇 번 이제 국내에서 뉴스도 되고 이래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런 모습은 어쨌든 제가 갔던 출장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술도 그냥 그 저녁 식사하면서 한잔하고 더 먹고 싶으면은 호텔에 들어오면 호텔 1층에 보통 로비에 바가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출장 갔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한잔하고 이런 정도지 이렇게 무슨 대놓고서 무슨 유흥업소에 가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문 경우인데 아마 국회의원들끼리 간 해외 출장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인데 다 어찌 보면 다 자기 다 미치잖아. 다 미치고 그런데 가가지고 뭔가 이게 좀 활동을 한 거지. 그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잘못한 거고 빨리 인정하고 뭐 아까 우리는 이제 김용민 그 PD는 사퇴하라 했지만 사퇴하겠어. 뻔뻔해가지고 사퇴는 안 하겠지만 뭐 좀 자숙을 해야지. 아니 이게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됩니까? 스트립 쇼를 보러 간 게? 이건 도덕적인 죄는 거긴 아니지. 하죠.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산을 잘못 쓴 거니까 예산에 대한 다 토해내야지 빨리. 그렇죠. 예. 사비로 갔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이제 도 예산 그것도 약간 좀 가난한 예산을 많이 받지 못하는 좀 근데 안타까운. 또 저기 자기 돈으로 갔어도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국내 대표가 아니 그러면 저 혼자 나가지 왜 사람들을 다 몰고서 가이드한테 거기 좀 가자고 그렇게 재촉을 해가지고 의원님
그 조건 만남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거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다 걸렸잖아. 조건 만남? 조건 만남. 그날 생긴 언론에. 아 맞아 이름이 올라갔던 건 나 기억. 그날 생긴 언론이야 그 언론이 지금 없어졌어. 뭐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니 저 의원님이 국회에서 당해서 조건 만남을 썼는데 누가 롱샷으로 찍은 거야. 아, 그 좀 뒤에서 당겨서 찍으니까. 그치. 그때 이제 김무성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었어. 너무 지루하더라고. 듣기도 싫은 내용이. 근데 트위터에 막 그 조건 만남 단어가 들어간 그 타임라인에 저희가 막 떠.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왜 그러지? 광고. 이래가지고 이게 왜 이슈일까 해서 검색을 해봤지. 근데 이슈도 아니야. 예. 이슈도 아닌데 링크 돼가지고 막 링크들이 떠요. 예. 그 링크를 만약에 눌렀으면은 예. 뭐 하다못해 야한 사진이라도 나오고 이랬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지. 예. 근데 검색만 해보고 말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당시 지금도 어마어마한 동영상 엄청 나와. 아, 그 검색한 영상이. 예. 아, 이거 몰랐네요, 저는. 예. 집에 가서 봐야겠다. 예. 저 스트립 채널은 이제 내가 보기에 예. 그럼 이 조건 만남 박으로 찍혀 있는 건가? 조건 만남 연관 박. 검색에도 나와 연관 검색. 아, 그래요? 야, 이게 평생 이제 이분은 이제 시인하고 본인 자수가 나면 스트립 아유 우리 세상에 유재희 형님이 이 11만 원을 보내줬어. 저런 분 진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유재희 저희 그 시사평론가님 네. 아니십니까? 우리 예. 유튜버 하시는 10만 돌파했어요. 10만 돌파했어. 우리 유재희 선생. 야,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아요. 아니 그러면 저 보시죠. 유재일 씨 10만 돌파했을 때 우리 김 PD는 뭐 좀 쏴줬어요? 제가 못했습니다. 예. 아니 양파즙이라도 받기만 하고 하면 안 되지. 한번 예. 쏴줘야지. 양파즙이라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양파즙은 정말 100만 불짜리 양파즙인데 이거 직접 많이 드시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떨 때 피곤할 때, 기력이 완전히 취할 때 최고예요. 진짜 제가 양파즙의 효능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대박입니다. 요거. 피곤할 때 이거 드셔보세요. 달라. 제가 아는 분이 그 한의사신데요. 양파가 만약 이렇게 공급이 많지 않았으면은 네. 산삼보다 더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아, 그런 얘기를 공급이 하시더라고요. 많아서?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 많고 이게 잘 자라나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양파즙이 아니에요. 이게 10시간 달여낸 겁니다. 10시간. 이게 그래서 또 다려낸 것이 또 그 예술이고 또 굉장히 그 효능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양파즙 몸에 좋다는 거 다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아이고, 이거 양파 특유의 매운 잡내로 너무나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고를 우리듯 무쇠가마에서 10시간 달여냈습니다. 이게 맞군요. 그렇습니다. 건강과 맛을 함께 추구하는 비타샵이 만들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저기 한신대 그 정조교양대학의 우리 김준혁 교수라고 저하고 또 팟캐스트 하시는 분 계신데 이 양반이 그 주당이에요, 주당. 어마어마한 주당이야. 하여튼 뭐 지분 허름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술 쏘는 건 거의 재벌급이야, 재벌급. 그래서 날마다 피곤하고 피로에 쩔고 뭐 그렇게 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숙취를 싹 몰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먹어줘야 이제 제로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술 마시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다음 날. 예, 예. 그러니까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거죠. 이게 또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만드는 비타샵에서 나온 건데 다이어트 이 대용식을 만드는 데인데 이게 뭔가 이 좋은 재료를 잘 살려서 건강하게 소비자들이 이 효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일가견 노하우가 있는데 노하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양파즙만이 아니라 헛개나무 열매도 들어있고요. 소나무 잎, 뽕나무 잎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거 다 들어갔어요. 마시기가 편해요. 예, 그렇죠. 맛이 괜찮아. 이게 원래 양파즙 좀 역해서 못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거의 뭐 그냥 그건 거의 음료수 같은. 나 지금 커피랑 좀 같이 먹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게 뭐가 커피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뭐 아주 뭐 그건 부드럽게. 네가 눈이 나쁜 겁니다. 예. 뭐 색깔 똑같잖아. 그렇습니다. 예. 젊은 사람이 맛이 같네. 형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커피는 기본적으로 쓴맛이고 이건 달짝하구만. 그렇죠. 이 김용민처럼 이렇게 방송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이죠. 예전엔 졸기도 했었는데 이거 먹은 이후로 제가 존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설사는 했어도. 수험생들 그리고 또 각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뭐 취준생도 좋고 또 저기 또 직장인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무시기 전에 또 큰 일을 치러야 되시는 분들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가격도 저렴하죠. 자, 이 30호, 그러니까 한 달치가 되겠죠. 28,000원인데 이걸 25,000원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 건강이 관리가 돼야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예. 아니 사실 25,000원이면은 이거 소주 한 번 아마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안 마시면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맛있다. 그런데도 좀 투자를 하셨으면 맛있어. 좋겠어요. 한 포에 한 800원 정도 가격이네. 아, 근데 800원 이게 아마 이제 챙길 수 있다. 꾸준히 먹어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상 먹어야 더 효과가 아마 좋을 거예요. 예. 장기 복용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10시간 달여낸 자색 양파진액. 그래서 오늘 저 김준혁 교수하고 방송을 했는데 이거 달라. 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어요. 네, 달라고. 그러니까 전에 한번 선물로 드렸더니 뭐 그래서 그래 한번 먹어보겠는데 내내 열심히 드셨던 거야. 또 달라고. 아니 25,000원이면 좀 사드시라고 그래요. 25,000원인데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출연료를 못 드려가지고. 아 그래요? 출연료를 이걸 출연료로 해가지고. 우리도 그럼 얘기 된다. 형님 아까 10만 원 유재일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한 박스씩 이거 사가지고. 아 그래 우리 유재일님 라이브 중 마시겠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유재일님 너무 드리세요. 좋은 분이에요 진짜. 예. 전문 방송 한번 드려보세요. 이제 가위로. 가위. 예. 저 하나 더 유재일님 드시네요? 방송도 여러분 저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서 구독 누르시고 알람 누르시고. 예. 너무 맛있어요. 저는 뭐 다 마셨습니다. 이게 금방 마시네요. 이게 사실 역하면 못 먹어요. 예. 이거 아시잖아요. 못 먹는 분들 많아요. 이거 센 걸 못 먹어요. 예. 원래 그게 센 게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 10시간 달여낸 자색 양파진액 그린 스무디를 만든 비타샵에서 만들었습니다. 비타샵의 10시간 달여낸 자색 양파진액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네. 김용민닷컴에서. 김용민닷컴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싸게 아니, 그러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다 어디서 최저가가 띄워온 거야 되는 이거? 거지? 예? 짜가를 네? 팔아서. 양파도 짝퉁인데. 예. 야 어디 뭐 중국집 양파도 안 이거 파는 그래도 이건 반값 세일 안 하는 거 보니까 짝퉁 아니야. 예. 반값 세일하는 건 좀 의심해봐야 돼. 야 반값 세일하는 거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예. 들어가서 보니까. 자 자색 양파로 만든 진액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세요.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여기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야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변호인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우선 우리가 이 성창호 판사 등 이런 적폐 판사의 판결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노하지만은 이건 사실은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건 근데 적폐 판사로 규정을 하는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였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키즈였나요? 네, 키즈였어요. 2012년에 그 대법원장 비서실이 있거든요. 비서실 소속 판사였더라고. 한 2년 정도.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보복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양승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이 있었는데 그게 23일. 예. 그런데 원래는 이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김경수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날이 정해지고 딴 날 넘겨했었어요. 날짜가 변경됐다. 그래서 이때 양승태가 구속되니까 김경수를 세상에 법정에서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법정 구속이 이게 인터넷 명예훼손인 처음 아닙니까? 저는 이게 명예훼손의 정의 아니죠. 명예훼손이 아니고요. 그 형법에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라는 게 제명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생소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는 뭐냐면 해킹 같은 걸 했을 때 그걸 처벌하는 법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법조항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처벌된 사건이 한 60여 건 가까이 되는데 50몇 건이래요. 근데 실형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 벌금형이어서 이번에 이제 실형을 선고하고 그것도 법정 구속까지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기다가 2년. 네, 아까 이제 그 김용민 그 PD가 얘기했듯이 변호인단이 준비를 좀 안일하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지적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죄로 인한 그동안의 판례나 이런 걸 보면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형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컴퓨터를 통한 업무방해 이거는
구속된 전례가 전혀 없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없다. 실형받은 것도 거의 없고 실형도 대부분 없고. 벌금형이나 해봐야 집행유예거나 이런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사기 같은 거하고 결합해서 1년 정도 때린 건 있는데 이 단독으로 2년씩 이렇게 이례적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변호인단이 뭐 아니했다 이런 걸 떠나서 판사가 작심하고 때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작심하고 때렸다고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뭐 판결은 어쨌든 판결 그 자체를 가지고서 비판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타당하기 때문에 판결문 세부 내용이 나오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김영민 PD 얘기했듯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도 충분히 그건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고 그렇죠. 양승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판결이 잡혔었는데 선고를 미룬 거예요. 뒤로 이거 미룬 것도.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보인다. 아니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만한 충분히 이상한 정황이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인데 일단 김경수 지사가 그 선출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어요. 그리고 드루킹이 구속돼 있잖아. 때문에 드루킹을 협박하거나 회유해서 진술을 번복해 하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봐야 돼요. 뿐만 아니고 이 범죄 자체로 이 구속된 전례도 없어요. 게다가 정치인이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중량감 있는 거물급 정치인이 연관된 사건은 정치적 논란이 워낙에 세고 이게 이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그동안의 사실은 재판에서의 대체적인 관례예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 뭐 돈 받았다 이래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당시에 경남도지사였잖아요. 그때 불구속을 했어요. 구속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선출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도지사를 이 도정 공백이라는 큰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구속시켰다는 것은 통상적인 이 판결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이건 뭐 맥인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사직을 맥인 게 맞아. 지사직 자체를 그냥 수행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아니 게다가 이게 컴퓨터 장애 등 업무 방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업무 방해가 뭘까? 네이버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을까?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게 징역 2년이나 받을 일이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사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등과 공모해서 뭐 킹크랩 이거를 승인했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특검이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100% 인정한다고 치자고 그게 2년을 받을 형이냐는 거야.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게.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법적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박경신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 과거에 미네르바 처벌했던 그렇죠. 미네르바. 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종의 미네르바한테 씌워졌던 혐의가 여론을 말하자면 조작했다. 뭐 이런 혐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저걸 통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건데 네이버 댓글이 여론이냐고. 그러면요, 의원님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미네르바를 그 올감했던 그 법조항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으로 그거는 판단났잖아요. 그때 무슨 전기통신사업법인가 뭐 했죠. 그 사문화된 법, 그 사양 뭐라고 그러죠? 사문화됐던 법을 사문화된 법. 그런 법인데. 그게 이제 위헌되면서 미네르바가 이제 말하자면 복권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그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위헌 심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나 평가가 따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박경신 교수가 그 쓴 글에 나오는 표현인데 매크로 어뷰징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방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선대인이 갑자기 메가폰 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쁜 짓이잖아. 우리 회의하는데 자기 혼자 예의가 없는 거지. 자기 혼자 메가폰 잡고 떠드는 게. 근데 그게 왜 또 나를 그게 처벌할 범죄냐. 이런 주장을 박경신 교수는 하더라고. 그래 그게 이게 우리 이른바 이제 이 공중 질서 내지는 예의 내지는 우리 어떤 공공의 일반적인 뭐 가치나 관행 이런 거에 벗어난 일이지만 상식에 그거를 범죄로 다스릴 만한 일이냐. 그러면서 박경신 교수는 OECD 국가에서
매크로 어뷰징으로 형사처벌한 나라에 있으면 한번 사례를 좀 자기는 봤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 제기예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 저는 지금 2심도 많이들 걱정하더라고요. 왜냐면은 2심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아주 적폐가 그냥 적폐 판사들이 질비해. 여기 2심도 1심 것을 인용한단 말이죠. 그러나 3심 가면 대법원 가서 설마 이게 2심께 인용이 되겠는가? 저는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 많이 개편됐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여쭤볼게. 그 양승태 퀴즈라는 그 판사분들이 고등법원에도 뭐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아유.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은 판사가 대체로 100명이에요. 100명이요? 아우 엄청 많구나. 100명쯤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이번 재판에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도 그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이 받았던 혐의는 뭐냐면 정은호 게이트 기억나요? 정은호 게이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 정은호 게이트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빼내가지고 알려줬다는 거지. 정은호한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굉장한 엘리트 판사예요. 21살 때 사시 합격해가지고 법원행정처에서 그 대법원장 비서하면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걸은 판사고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 때는 실제 김기춘한테 구속영장도 발부하고 또 조윤선한테 구속영장도 발부하고 그리고 박근혜의 뭐 그 뭡니까 특활비 수수하고 또 박근혜 선거 개입 이거에 대해서 판결도 내리고. 그런데 박근혜 재판에서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박근혜의 핵심 혐의가 이제 뇌물죄인데 뇌물죄는 또 풀어줬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뇌물죄가 뭐냐면은 특수활동비가 뇌물이 아니다. 특수활동비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박근혜가 특활비를 수령한 거에 대해서 그건 대놓고 봐준 거라고 유죄로 봐야 돼요. 판결을 했는데 그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는 않는다. 국고손실인 거지. 국고손실. 그래서 나는 누가 봐도 이번 판결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도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법원이나 판사가 신이 아닌데 때문에 법적으로도 2심, 3심 제도라는 게 이의신청 제도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그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가 있어요. 다만 내가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당이 좀 냉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당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과 이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여당은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정치적 위기잖아요.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법관 탄핵을 그동안에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5, 6명 정도 대상이 된다 했는데 실제로 명단을 내놓지는 않았어. 정의당에서 한번 15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명단을 내놨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2번에 걸쳐서 어제까지 2번에 걸쳐서 11명인가 명단을 내놨어요. 근데 그 명단에 성창호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 그 정의당의 명단에도 민변의 명단에도 그러니까 성창호가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 그 급이 아닌 거야. 그 급이. 완전 위에 그 급이 아니라는 건 그 정도로 심하게 안 했다. 아니 지위가 그 급이 아닌 거고 그 가담의 정도도 그 급이 아닌 거여서 완전 몸통은 아니다. 순위가 거기까지 안 간 건데 물론 이후에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그 마치 성창호를 적시하듯이 해서 탄핵해야 된다. 근데 이러면 그 성창호의 보복성 판결에 대한 또 다른 보복성 조치, 보복성 탄핵 이런 걸로 비춰지거나 혹은 그렇게 프레임을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의원님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묘안을 한번 저는 뭐 재판은 재판대로 대응하고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은 원칙적인 대응대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법권 탄핵 추진하자는 거예요. 법권 탄핵 추진하고 근데 법권 탄핵을 추진하려면 누가 탄핵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공론을 형성해서 그 공론을 통해 가지고 탄핵 추진하자는 거예요. 근데 법관 탄핵 추진 솔직히 미적미적 거렸잖아요. 게다가 민주당이 미적됐습니까? 미적됐죠. 하겠다고만 얘기해놓고 명단도 제출을 안 했죠. 게다가 서영교 의원 저렇게 사건 났는데 그걸 갖다가 실드를 쳤잖아. 관행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사실은 법관 탄핵 추진과 같은 것들의 동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것도 이제 안을 자기 식구를 감쌀 게 아니고 사실은 사법농단 사건의 파편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관 탄핵을 뭐 이제 계속 명단을 발표를 좀 이제 시간 지나면 할 텐데 그러면 이번에 판결을 내렸던 사람은 빼야 된다라고 보시죠?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죠.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는 건데 네네. 근데 성창호가 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성창호부터 탄핵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정치적 시비거리를 주는 거고 사법부한테 그러니까 사법부 내부의 적폐들한테 오히려 이 명분을 줘요. 명분을 주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창호는 검찰이 기소할지도 몰라요. 아, 지금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두루두루 취재해봤는데 곧 기소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요? 성창호. 그러면은 난 민주당 대응 중에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성창호가 이렇게 될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지. 근데 이제 법관 기피 신청은 사유가 열거돼 있어. 근데 성창호가 사법농단 판사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사실은 그 열거 사항에 해당은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되든 안 되든 기피 신청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거지.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아마 김경수 지사의 뜻이었는지 변호인단의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좀 조용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이 재판은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재판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봤을 때 사실 뭐 심각하게 그 우려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조용한 전략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기 맥인 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맥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엿먹으라고. 이거 보니까 그 판결문 보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권 뭐 정권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집권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어쨌든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유죄가 나온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드루킹의 약간 좀 뭐라면 증언에 따라서 판결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좀 뭔가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렇지. 드루킹 증언이 핵심이죠. 100% 드루킹 증언만 가지고 이제 판결.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그 공소 논리를 거의 100% 인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검의 그 공소 논리는 거의 드루킹 일당의 증언에 의존을 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이 있는데 그 텔레그램이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거나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텔레그램상의 메시지를 즉 기사 링크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어쨌든 댓글 작업을 한 것을 보고한 거고 그걸 갖다 그냥 뭐 보고 받은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반대로 김경수 지사가 기사를 걸어서 보낸 것도 있는데 이건 지시 아니냐. 작업을 하라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그 파주 그 드루킹 일당의 그 사무실 출판사 거기에 처음 갔던 날 거기서 이제 킹크랩 시연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연회를 하고 뭐 그 사실상 그걸 갖다 묵인하거나 승인해 줬다라는 건데 그걸 시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로그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개의 아이디로 그 기사를 뭐 클릭하고 댓글을 작업하고 그게 그날 그 시간쯤에 있더라. 그래서 이게 그 시연의 증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갔던 건 사실이니까 출판사에 갔던 건 사실이고 가서 뭐 간담회 비슷하게 자리를 가졌던 건 그건 뭐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니까. 근데 그때 킹크랩을 시연했다라는 것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다만 이런 등등의 그 정황 증거와 또 진술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것도 사실은 왜냐하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많이 번복되거든. 처음에 경력은 10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사실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사실이 아니잖아. 아닌 걸로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또 매번 100만 원을 받은 걸로 하자라는 식의 매월 자기들끼리 모의했던 그런 정황도 드러났고 또 얘들이 감옥 안에서 막 메모도 했어. 뭐 이렇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김경수와의 자신들과의 관계를 말하자면은 그 증언하기 위한 이런 메모를 했는데 그것도 짜맞춘 흔적들이 감옥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감방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그것도 짜맞춘 흔적들이 많더라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진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사실로 그냥 채택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특검의 그 공소 논리를 거의 100% 인용한 판결이라는 면에서도 그 특검이 올린 거를 그대로 다 유죄로 판단을 내린 거죠. 당연히 이 판결을
인정하거나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때 당시에 여론이 그 특검에 대해서 이거 뭐 특검 뭐 캐낸 것도 없고 이건 뭐 김경수 뭐 무조건 뭐 무능하다 이런 얘기 들었죠. 예. 특검 무능하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다 채택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특검 그때 별칭이 빈손 특검이었어. 맞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엄청 이렇게 뭐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못 털었다. 이 특검이 압수수색영장, 뭐 구속영장 초반에 다 기각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 댓글 사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노회찬 수사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드루킹 수사, 드루킹의 입에 의존해서 진술에 의존해서 그렇죠. 원래 이게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별건 수사를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노 의원님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수사 기간 얼마 안 남겨놓고서 뭐 뒤에 압수수색하고 대충 이제 얼기설기 증거 만들어가지고 공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실은 정치 특검이었고 부실 특검이었지. 근데 이 부실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거의 지금 100%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거여서 저 판결은 세부적인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법적인 논란, 정치적인 논란 다 따를 수밖에 없는 판결이에요. 제가 사실 저희 결혼식 주례를 노회찬 의원님께서 봐주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저께 형이 어저께 결혼 앨범이 나온 거야. 근데 노회찬 의원님이 계신 거지. 나 진짜 울 뻔했잖아. 너무 속상하더라고. 아유 진짜 저 존경하는 분인데.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좀 얘기를 딴 데로 빠뜨렸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요. 확실한 거는 이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이 법원 내 적폐 세력들이 공고하게 여전히 지배 세력으로서 또아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요. 아니 뭐 성창호가 그 뭐 고위급도 아니고 A급으로도 분류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선배들이 기특했겠어. 야, 네가 일을 벌이는구나. 야, 총대를 매는구나. 예. 이현배 기자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법원이란 조직이 물론 이제 그 확신범들도 많이 있겠지만 성창호가 뭐 그런 경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양승태는 죽은 권력 아닙니까? 죽은 권력한테 이렇게 충성했을 리 없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한당이 어떤 식의 시그널을 보내는 다음에 나 좀 써달라고 공천시켜달라고.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최규일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대구 경북 뭐 나가면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게 되는 그 지역구에 최규일이 왜 들어왔겠어? 나름대로 또 지난 정부 때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성창호가 만약에 다음 총선에 나오려 한다면 성창호 판사 고향이 어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현재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농단 사건에 이렇게 연루된 판사가 100여 명에 가깝고 그 사람들이 현직에서 이런 중요한 재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론 이제 경중은 가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배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하는 조치를 뭐 대법원장 재량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대법원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 사법개혁하라고 대법원장 시킨 사람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농단, 재판개입 사법농단에 대한 자체조사를 했는데 두 번 다 자체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위법관 인사한 거 보더라도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그 법관 추천제도 이것도 반쪽짜리로 시행한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는 추천받은 사람 됐지만 의정부에서는 안 됐잖아. 의정부에서 한 명 추천했는데 그냥 나가리. 경력이 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그 지나치게 법관들이 많은 거 이것도 문제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법원행정처. 이번에도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기획실장 사법지원실장 이 요직이거든. 3대 요직인데 다 고위법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고위법관이라면 뭐 헌법재판관 뭐 이렇게 되는 아니 그 부장판사 이상 고법부장판사 이상의 고위법관들로 다 그 법원행정처에 주요 요직들을 임명을 했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얘기하는 사법개혁은 뭘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한다면
성창호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거거든. 이 사건에 한해서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성창호가 내린 판결들을 보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번 사건하고 이게 충돌되는 게 물론 이제 죄명은 다르지만 당시에 그 국정원 밑에 있는 애들이 남재준한테 최동욱 뒷조사를 보고를 하니까 남재준이가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직권남용을 한 거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직권남용 굉장히 좁게 본 거지. 뭐 그런 것까지 하나라고 한 게 그게 승인하거나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야. 남재준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김경수하고 드루킹 사이에 왔다 갔다 한 뭐 링크 이런 것만 보고도 그거는 승인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판결을 내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기도 풀어줬잖아, 우병우도.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기한 만기됐는데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창호야. 구속기한 다른 죄명이 또 있었으니까 그걸 근거로 연장했어도 되는데 연장 안 하고 풀어줬지. 그래서 시그널이 이상했어요. 시그널이 이상했고 한 달 전쯤인가, 한 보름 전쯤인가. 한겨레 강희철 기자라고 이분이 법조 출입도 오래 했고 오래된 고참 기자예요. 이분이 쓴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내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그 기사를 보면 마치 어제 상황을 예상한 것 같은 기사를 썼어. 이 정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잘 주목해봐라. 이런 얘기를 자기가 법조 동네에서 엄청 듣고 있다. 지금 법원 내부에 소위 말하는 이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 사법적폐 청산을 둘러싼 특히 고위법관들의 여론이 매우 안 좋다. 근데 마치 어제 그 판결을 예감하듯이 그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그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좀 허무맹 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상권 분립을 위해서 사법부의 정말 완벽한 독립을 위해서 이 판사나 이게 판관들은 정치를 입문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법 같은 거는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걸리니까. 거기도 기본권에 걸리나요? 헌법에 걸리죠. 이게 너무 이쪽에서 분리가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노골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이거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관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우리 건드렸어? 뭐 줬대 볼래? 이런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한 씨. 그러니까 뭐 재판은 재판대로 싸워야 되고 항소심에서 저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와 변호인단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 사법농단 문제는 그 자체로서 청산해야 될 적폐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법관 탄핵 추진하고 법관 탄핵을 못할 게 없는 게 지금 야당의 의석이 몇 개입니까? 민주당이 126석이고 정의당도 의석이 있고 100석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어요. 과반 이상이면 통과가 돼요. 근데 그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면 문제인 거지. 그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야지. 그래서 뭐 성창호를 거기다 넣고 빼고는 그거는 뭐 판단을 해서 그 사안의 경중을 그다음에 이 책임의 경중을 가려서 하더라도 어쨌든 이 탄핵 대상이 돼야 될 판사들을 추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 탄핵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사법부나 판사들이 신이 아니고 또 저렇게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국회가 칼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이제 삼권분립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덮어두고 갈 문제가 아니지.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법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고. 아니 근데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저 의원이 서영교 의원인가요? 그렇게 약간 좀 거래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뭐 법관들이랑 관계가 좀 있는데 그게 탄핵이 이게 가는 길이 이게 방법이 괜찮고 쉬운 방법인가 이게? 아니 뭐 정치적 논란은 좀 있겠지만 서영교 의원 검찰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거론됐던 뭐 노철래 뭐 기타 등등 얼마 전에 소환 조사도 했다 그러더라고 비공개로. 근데 그거 방어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내줘야지 그냥. 안 된다. 내주고 이건 이거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2심, 3심 그러면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김용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법원이라는 데가 더 사실은 그 고위 판사들이 있는 데고 거기에도 양승태 이른바 키드들이 득식을 거리는 데거든. 이대로 간다면 지금 이 사법적폐나 사법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손을 안 대고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그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고 항소심 재판은 재판이고 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했어야 될 그런 조치들은 해야죠 지금이라도. 예, 뭐 하여튼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그러한데 이와는 별도로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 드루킹 같은 이런 직업적 지지자들, 직업적 지지자. 직업 지지자. 그냥 브로커라고 얘기해 쉽게. 이 직업적 지지자들을 정치권이 이제는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음험한 의도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 아니 나는 김경수 지사가 이 친구들 그래도 우리 대선 때니까 뭐 괜히 자극해가지고 우리 안티로 만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만났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자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은 순간부터 이제 불행은 태동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 점이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대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렇죠. 아니 지금 저 자유한국당 개소리하는 게 뭐 무슨 저기 부정선거로 대선 무효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요. 네. 아니 씨발 트루킹이 뭐 없으면은 뭐 낙선이 됐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때 무슨 네이버 댓글 마사지 하는 게 그렇게 선거에 영향을 줄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창호가 그 뭐 저기 댓글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덕받고 이게 뭐 대선의 큰 변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렇게 판결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적이고. 실제로 선거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안 미쳤죠. 그다음에 여론에도 사실 뭐 이 댓글 그 좀 올렸다고 해서 여론을 움직인다? 그건 사실 어렵죠.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뭐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2년 대선에서 그로 인해서 원세훈 등등이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해서. 근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정부 조직이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공정선거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근데 설사 이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 이 판결의 그 논리대로 거기에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슨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움직이는 정부 조직이 그 댓글 조작했던 여론 조작했던 국정원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 근데 마치 뭐 이걸 갖다가 비슷한 급에 올려놓고서 대선 불복이 어쩌니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인터넷 댓글 있잖아요. 요즘 이제 정치 섹션은 이게 댓글 이게 순위가 이제 못 매기게 돼 있어요. 베스트 댓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그 연예계 쪽에서도 좀 많은 일이에요. 그 왜 회사에서 뭐 대형 기획사 같은 데서 중국 쪽에다가 그런 주소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입시도 그래. 입시도 그래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사실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퍼져 있죠. 그런 것들이. 여론 조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산업화돼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인터넷 실명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위헌 났어. 위헌 났나요? 위헌 났어. 네, 제가 예전에 딴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뭐 댓글 자체를 없애면 어떡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거 신경 안 쓰면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 지금은 드루킹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매크로 안 돌아갈 것 같아 네이버에서. 돌리죠. 지금도 매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댓글 패턴을 분석해 보면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걸 다 잡아서 처벌할 거냐고. 뭘로 어떻게 처벌할 거야 그거를.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를 무슨 댓글 매크로 어뷰징을 했다 그래서 그걸로 실형을 살리는 이런 식의 처벌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게. 그렇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아주 근본적 쟁점인데 이 문제 제기도 나올 만한 판결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하니까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이 여론이 아니다라고 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좀 갖고 그런 거 보실 때도 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게 되면 그 미디어 효과 측면에서 어쨌거나 그런 뭐 일방향의 어떤 댓글들이 많으면 사실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진짜 사람들의 생각인가? 뭐 이렇게 흘러가긴 하죠. 갈수록 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진짜 무식하게 같은 거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랬었는데 이게 아니라 각각 다른 한 사람이 한 10명인데 다른 자로 글을 올리는 거야. 아니 그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좌익 교수 같은 애들이 그거 했던 거 아니야?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수준 낮은 건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떴다방처럼 나타나서 자기가 진정한 지지자인 양 그렇게 나대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지지세를 왜곡하고 이런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네트워킹 끊는 것이 우리도 필요하다. 선거 때 선거 사무실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겠지. 그래요? 자기 매표 있는데 아, 얼마면 된다. 아니 형 내가 그래요? 예전에 그 총선 출마했을 때 토요일 밤에 뭐 보좌관 없이 오래 갔더니 이분은 이천표시라고 그래서 난 성이 이시고 이름이 천표인 줄 알았어요. 이천표라고. 근데 옆에 계시면 4천표라 해서 네. 삼이자 씨하고 사시구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 3천표. 세상에 3씨가 있나? 그래서 나는 이거 3표에서 나오셨나? 이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 거기서부터는 셌어. 상수 안 되지만 셌는데 다 모인 사람들 모이니까 전체 유권자의 2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표를 소유한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 지난 총선 치룰 때 마지막에 어떤 분들이 찾아왔어. 자기들 회원 리스트도 딱 들고 또 뭐 자기들 봉사활동하는 거 설명도 쫙 하면서 뭐 그러시냐고. 그 선거 사무실에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운전박대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아니 이게 선거 때는 을도 아니고 병정도 아니고 끝에 가면 개가 나오거든. 개가 됩니다. 얘기를 한참 들었어. 근데 이분들은 나한테 요구하거나 조건을 거는 것도 없어. 아무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고 자기들이 이만한 그 회원들이 있고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회원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움직인다. 나중에 가구 봤더니 신천지였어. 많이 움직이긴 하네요. 내 사무실만 온 게 아니야. 다 다녔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조직화돼 있고 공식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선거 때 그 이 티켓 파워 티켓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팅 파워. 보팅 파워. 야, 티켓 파워면 무슨 영화 배운 줄 알았네. 야, 표가 티켓 아니냐? 그렇죠. 뭐가 내가 틀렸어? 그 표는 그 표가 아니야 영어로는. 형님. 티켓과 밸런스. 본선도 안 나간 사람이 많이 많아. 난 본선에 나갔어.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었다고. 벽보도 못 붙인 게. 올림픽이요? 이것들이 진짜. 근데 약간 이 보팅 파워가 있어요. 중도 하차하지 않았나요, 형님? 아니야. 끝까지 안 나. 근데 완전히 이제 이게 막말 파문 터지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하면 중도 사퇴했다고 신문사 사설에 나왔어. 나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아니지, 난 끝까지 갔어. 가셨구나. 끝까지 나 가서 줬댔지만은 진짜 올림픽이네. 네. 끝까지 갔네. 그리고 심지어는 용미 때문에 한 10석 날라갔어. 아니에요, 진짜. 민주당의 적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정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무슨 소문까지 났냐면은 나를 의원님이라고 불렀다고 낙선을 했는데 이건 처음엔 된 줄 알고. 워낙 화제를 모았으니까 저 사람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낙선을 했어요.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건 여론조사 뭐냐면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형님이 올 시작할 때 압도적이진 않았어. 한 10% 앞섰지. 앞섰던 근데 약간 중요한 게 선거 때 조직화돼 있고 공식화돼 있고 보팅 파워가 있고 이런 집단이 어디게요? 종교지, 종교회. 교회입니다. 교회야. 그래서 다들 교회 가지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알고 보수 교회들이 우리 후보는 동성애를 지지하나 반대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차를 열중시킨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민원이 있는데 말이야. 이 주차장 저쪽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출마자들을 차를 열중시킨다고. 요걸 제가 아주 확실하게 아주 그냥 까불지 못하게 아니 옛날에 김 PD가 다녔던 회사의 사장님이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렇죠. 정치인들이 다 가서 머리 조아리잖아. 그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용인에도 보면 사실 뭐 한 신도가 몇만 정도 된다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니까 뭐 선거철 앞두고 가서 다 인사를 하는 분위기. 그렇지. 사실 나도 한번 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뭐 굳이 내가 가보고 오니까 그런 데까지 가서 뭐 인사할 필요는 굳이 없겠다 이런. 근데 형님 그거 안이하게 생각한 거야. 그 목사들이 교인 시켜가지고 선대인이 싸가지가 없다더라. 선대인이가 전에 가다 침배 탔다더라. 뭐 이래봐. 이런 소문 번지면은 그 대책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목사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커넥션들을 만들어 나가더라고. 그렇지. 정치인들 초청도. 그저 소강석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소강석. 아니 기독교 그 정당도 있잖아요. 기독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떴다방이야. 지난 총선에 그리고 그 지금 현 용인시장도 그 교회를 뭐 단연간 이렇게 다니더만. 그렇지. 아니 형님 나는 그 예술전당에서 있다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저 반포대교 건너려고. 근데 거기 무슨 교회가 뭐 사땡 교회인데
아니 거긴 건물이 뭐 그렇게 커요? 거기는? 사랑의 교회. 네. 그 세상의 심지어는 거기는 뭐 재벌이에요. 넘어가지 않아야 될 도로까지 그 지하를 파가지고 교회당을 그렇게 크게 졌어요. 근데 이게 재판 결과가 그 복원시키라고. 그럼 다시 그냥 유명한 교회잖아. 아 유명한 교회. 사랑의 교회. MB가 다녔던 교회가 아니야, 소망교회. 아니야, 소망교회야. 아, 사랑의 교회도 유명한 교회예요. 아니 엄청 크더라고요. 네. 오 이런 건물이 있어? 뭐 이러냐고. 아니 이런 여론이 요즘에 그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그 쇼핑몰 있잖아요. 그 상품 후기도 조작을 해요 요즘에는.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이것도 좀 분별을 이렇게 다 보셔야 될 것 그 같아요. 교회가 또 나서서 댓글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막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라는 표제 아래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서 뿌린다고요. 이거 선거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김용민이가 이 교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민이한테 맡겨주시면은 이자들 까불지 못하게 아주 1년 전부터 아주 싹 제대로 평정해 놓겠습니다. 맡길게. 네. 평화나무 사단법인 평화나무 지난주에 인가가 났어요. 후원해야 되겠다, 후원. 인가가 났어.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가가 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축하해야 후원해 되겠네. 주시기 바랍니다. logosian.com logosian.com 많은 가입 바라겠습니다. 얼마 좀 넣어야 돼요? 그럼? 예? 뭐 저도 좀 넣을게요. 한 100만 원씩 넣어라. 너 여기 출연료가 있는데 그걸로 한다고 해요? 야, 그 앞으로 그만해. 사회를 무료 출연해. 아 골치 아프네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사실 지난주에 모 방송사의 고위층을 만났는데 황금선박 잘 보고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선대희 씨 방송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선대희 씨 놀러 방송? 나봤더니 이 불면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었는데 선대인 방송만 들으면 야, 그냥 뭐 해결이네. 해결된다는 거야. 약물에 도움 없어. 아니 이게 왜 황금선박이 자꾸 선대인 까기 방송을 하는 거야? 아 저희 집에 좀 잠깐 오시면 안 되죠? 우리 애가 앉아가지고. 예. 캐릭터 잡혔어. 형이 우리 애 잘 때 형님 방송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히 기억하잖아 선대인. 얼마나 푸근한 느낌을 주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슬리핑 선. 예.